거제도 수국 보러 가기로 딱 마음 먹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런 날 무거운 카메라 들고 비 맞아가면서 사진 찍고 동영상 찍는 거 진짜 생각보다 힘들고 고생스러워요. 저는 카메라 딱 하나만 들고 다니거든요. 다른 장비가 없어요. 원래는 거가대교 지나서 저구항이나 신선대를 한꺼번에 다 찍어 오기로 했거든요. 왕복 2만 원이라는 비싼 거가대교 통행료를 내는데 한 방에 다녀와야죠. 하지만 이거 생각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풍경도 좀 즐기고 이왕 비 내리는 거 천천히 가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생각을 하다가 가덕도 외양포 수국동산으로 목적지를 변경했어요. 빗방울 뚫고 도착한 가덕도는 생각보다 훨씬 운치 있더라고요. 지금 6월달 들어서 갑자기 날씨가 시원해지는 바람에 수국 개화는 약 10% 수준밖에 되지 않았지만 촉촉하게 비에 젖은 싱그러운 초록 풍경과 안개 낀 한적한 바다가 어우러져서 완전 낭만적인 거 있죠. 아쉽게도 이곳은 가덕도 신공항 개발과 맞물려서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애틋한 풍경을 담고 있더라고요. 주변에 플랜카드들이 어마어마했어요. 비 오는 날 오히려 역대급 감성을 선물해준 부산 근교 가볼 만한 곳 가덕도 외양포의 실시간 수국 상황과 함께 새바지항, 찬성항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온몸으로 힐링했던 6월 드라이브 코스를 이야기로 들려드릴게요. 가덕도 외양포 수국동산은 지도 앱에 이름으로 검색하면 나오지 않아서 내비게이션에 뭐라고 검색해야 할지 막막할 텐데요. 먼저 네이버 지도 켜서 확인해보고 가시면 헤매지 않고 한 번에 찾아가실 수 있어요. 네이버 지도 앱을 열고 출발지를 외양포 생태터널, 도착지를 외양포 항으로 설정해보세요. 그럼 터널을 지나서 항구로 이어지는 하강 코스의 경로가 화면에 쭉 나타나는데요. 이때 지도 화면을 조금만 확대해서 살펴보면 경로 중간에 공영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어요. 여기가 바로 외양포 전망대입니다. 여기에 주차하고 외양포 일본군 진지라는 간판을 따라서 내려가셔도 되고요. 외양포 일본군 진지는 하얀색 화장실 건물 우측 언덕길에 있고요. 수국동산으로 바로 가시려면 이 화장실 건물을 지나쳐서 걷다 보면 야생화단지라는 아주 작은 간판이 보여요. 여기가 바로 수국동산입니다. 수국동산과 포진지는 좁고 가파른 돌계단 하나로 서로 이어져 있는데요. 계단이 꽤 가파르고 좁다 보니까 수국 먼저 보고 계단 내려오는 것보다는 포진지를 구경하고 계단을 따라 위로 올라가는 동선이 훨씬 편하게 느껴졌어요. 포진지는 120년 전인 1904년 러일 전쟁 당시에 일본군이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고 막기 위해서 가덕도 최남단에 극비리로 건설한 요새인데요. 당시 이곳에는 조선인 원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강제로 쫓겨나 버린 거죠. 아픈 역사만큼이나 풍경이 정말 남다르고 독특합니다. 숲속에 꼭꼭 숨겨진 거대한 비밀 요소는 바로 앞까지 가기 전에는 여기에 군사기지가 있는지 전혀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지형을 정교하게 이용했어요. 사방이 묵직한 잿빛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안으로 발을 딱 들이면 정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늘하면서도 웅장한 공기에 압도당하는 느낌이랄까? 바람이 솔솔 불어와서 시원하기도 하고요. 거대한 벽면을 따라서 푸른 이끼와 넝쿨이 가득 피어 있는데 제가 갔던 날에 초여름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어서 빗물에 젖은 이끼의 초록빛이 한층 더 짙고 선명했어요. 가파른 돌계단을 숨가쁘게 걸어 올라가서 고개를 탁 들면 지금까지 서늘했던 잿빛 요새는 온데간데 없고 전혀 다른 세상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가덕도 외양포 수국동산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인데요. 아쉽게도 5월 말부터 날씨가 갑자기 좀 시원해졌잖아요. 그래서 올해 수국 개화 시기가 예년보다 일주일 이상 밀렸다고 합니다. 저는 어제 다녀왔는데요. 이제 막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 실시간 개화율 10% 수준의 수줍은 상태였어요.
만개한 수국 꽃밭을 보지 못한 건 아쉬웠지만 비 오는 날 찾아간 덕분에 오히려 평소에는 만날 수 없는 감성 선물 보따리를 받았어요. 탐스럽게 피어날 준비를 마친 몽글몽글한 꽃망울마다 투명한 빗방울이 보석처럼 맺혀 있었고 해가 쨍한 날보다 비에 촉촉이 젖은 초록 잎사귀들이 훨씬 더 싱그럽고 짙은 색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 수국은 조금 더 야생의 느낌이 물씬 풍겼는데요. 이 아름다운 풍경이 어쩌면 신공항 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라져 버릴지도 몰라요. 마을은 점점 비어가고 정적만 흐르고 있었는데 주인을 잃어가는 땅에서 여전히 정성스레 피어나는 수국들을 보고 있으니 왠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아직까지도 수국 동산에 수국을 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긴 했지만요. 어찌되었든 화려하게 만개한 수국은 6월 셋째 주부터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전에 가셔도 이 애틋하고 눈부신 초록의 풍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꽤 많이 흘러갔는데요. 마지막 코스인 세바지항과 찬성항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짚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외양포를 나와 들른 세바지항은 원래 독특한 인공 동굴이 정말 유명한 곳인데 아쉽게도 현재는 안전상의 이유로 동굴이 폐쇄된 상태였어요. 비록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거친 파도와 방파제 끝에 홀로 서 있는 하얀 등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특유의 어촌 감성을 느끼긴 충분했습니다. 이어서 방문한 찬성항은 이미 차박과 캠핑의 성지로 소문이 자자해서 많은 분께 익숙한 곳일 텐데요. 꼭 캠핑하지 않더라도 잔잔한 해변을 끼고 길게 이어진 데크 산책로를 따라 가볍게 한 바퀴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선물 보따리 같은 시간이었어요. 어쩌면 이 모든 가덕도의 풍경들이 비가 오는 날이라서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날이라서 더욱 아름답고 남다르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맑은 날의 화려함 대신 빗속에서만 마주할 수 있는 특유의 짙은 초록과 묵직한 서정성이 가슴 깊이 남은 여행이었는데요. 수국이 본격적으로 만개할 6월이 다가기 전에 비싼 통행료 없이도 감성과 역사를 모두 만날 수 있는 가덕도로 꼭 한번 떠나보시길 바랍니다.